네, 우리 조 변호사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자, 이재명 대표도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내내 내가 윤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또는 표현의 수위는 어떻게 가져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우리 조 변호사 생각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이것저것 많이 뭔가 요구를 할 텐데 가장 힘을 주어서 요구할 사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전 실무회담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셨죠. 그중에서 아마 첫 번째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밝힐 것은 아마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련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생의 회복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물론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25만 원. 예,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 예를 들면 금액을 좀 조절하자든가 아니면 재정 집행을 충실히 하겠다라든가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입장을 발표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기만 하면 아마 차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아마 순조롭게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간도 1시간으로 예정된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삭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각종 특검법, 그다음에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네. 단추인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죠.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도 오늘 사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면전에서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할지 말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데 대통령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당연히 이야기하셔야지요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닙니다. 그 예민한 문제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면 향후에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은 약간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약간 이제 이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송영원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도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뭔가 이 압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속에서 진행되는 회담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성과가 좀 나올까요? 일단은 협치에 대한 필요성이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쪽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192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이 탄생한 마당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로서도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171석을 가졌다고는 합니다만 야권 전체가 200석이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은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제2요구권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지금 협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성사되는 것이 이번 영수회담이고 따라서 앞으로도 반복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이 담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이 회담을 완전히 빈손 회담으로 끝내고자 하진 않을 것이고 예. 적어도 앞으로 이런 영수회담을 정례화한다든가 혹은 완벽한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대화하고 만난다라는 것을 어떤 공식화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지금 사실은 여야가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총리 인선이라든가. 총리.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 인선에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렵고요. 예. 반면에 야당으로서는 국무총리는 굳이 낙마를 시켜봤자 힘자랑한다는 프레임에만 걸릴 뿐이지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협이 가능한 지점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국민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저마다 좀 생각이 다르십니다만은 예. 넓은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것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당적으로 우리가 의료개혁은 지지하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의료계를 나오게 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런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선순위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민생회복 지원금의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민생 패키지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찾아보면 한 가지 정도는 타협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면은 좀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진행되는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송영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이 논란이 굉장히 정말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 좀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까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송영훈 변호사 말씀 중에 또 하나 나온 포인트가 이제 국무총리 인선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 이후에 대통령이 크게 보면 일단 인사를 2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일찌감치 정진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는데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뭐 아무개를 지명했습니다라는 보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첫 번째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이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땅땅땅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석수상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인준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체적인 실명, 뭐 아무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국무총리에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야당이 협조해 주십사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예. 배석자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쨌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사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도 좀 폭넓은 동의를 구하는 그러면서 혹시나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돼서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의견을 라는 달라. 식으로.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영수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알 수는 확인되기는 어렵지만 야당 출신 인사 혹은 야당 인사에 대한 감화평이 또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영수회담이 결정되기 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게 협치를 빙자한 왜냐하면 협치의 의지가 없으면서 왜 야당 출신 인사 혹은 야당 인사에 대해서 함화평이 나오느냐라는 비판을 했던 것인데 예. 이번에 만약 영수회담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이 협치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좀 내비친다면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난 수용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께서 협치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마치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대통령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까지도 폭넓게 고려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두 분이 아마도 특정 인사에 대해서 딱 집어놓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의 대화는 오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원론적인 정도 차원에서 대통령이 총리 인선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머지않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총리에 누군가를 이제 지명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시간이 2시 21분 4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배석자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실에 관련 영상은 저희가 뭐 보여드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해진 엠바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그 엠바고가 또 해제가 될 겁니다. 우리 회사에도 영상이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바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 전에 선거 운동이 진행되던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뭐 그런 해석들이 달리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조금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견디기 어려우면 심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조차도 잘못하면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죠. 대리인이 잘못하면 심판해야죠. 일꾼이 머슴이 일 안 하고 더군다나 주인을 넘보면, 주인을 깔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다시 쓰지 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자, 뭐 저 당시에 그래서 뭐 중도 해지, 뭐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을 못하면 뭐 잘라야지요 등등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했다, 뭐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고 예를 갖추고 격식을 차리면서 만나는 자리이기는 하나 어쨌든 과거의 저러한 발언들이 오늘 만남에 일정 부분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만나자고 먼저 만남을 제의한 거는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죠. 의제가 조율되지 예. 않았어도 만나자고 한 거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뭐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그 회담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탄핵 얘기를 선거 때 했었는데 그때 한창 대통령실발 어떤 그 이슈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가지고는 그 내부 그 각 당의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여론조사상 민주당의 그 수도권 지지율이 확 올라갔을 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기억이 보수층에는 아픔이었는데 또 그래도 민주당에는 그게 정권 탈환의 기억인 것 같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조국 대표라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든지 자꾸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이 지금 설정한 의석수는 108석이란 말이에요. 100석 이하가 아니에요. 108석이라는 거는 거부권은 행사하되 재의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거고 이거는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퍼주자 그러고 싸우지 말고 서로 협치하자라는 건 이거 국민의 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저런 어떤 그런 치기 어린 선거 과정에서의 언급을 지금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너무 스트레이트해가지고는 불통이다 그런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네. 그렇게 세세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쪼잔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막을 가슴속에 남겨두고 뭐 복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거는 탄핵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 탄핵 발언이 자꾸 나오면서 이 보수 지지층이 또 결집한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탄핵이라는 거는 어떤 직무상 법률 위배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반대층이라고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도 좀 말에 무게감을 가져야 되고 아까 국회에서 나가실 때 보니까는 상당히 이렇게 긴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의석 가지고 뭐 특검법이라든지 뭐든지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법으로 만들면은 뭐 국가재정법 무시하고 추경 편성하자 그러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민주당 자체 친명 사당화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이재명 사당화가 되냐 이거 입법 독주다. 국민의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 시점에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그리고 영수회담에 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발언이 뭐 영향을 미치고 그때 생각 때문에 영수회담이 결렬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